지리산 국립공원,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대 감시초소. 이른 가을의 서늘한 공기가 숲의 짙은 향을 머금고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햇살이 한낮에 나른함을 흩뿌리고 있었지만 초소 안은 왠지 모를 싸늘함이 감돌았다. 이곳은 박준영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지였다. 서울의 번잡함을 떠나 자연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부푼 기대를 안고 왔지만 막상 마주한 지리산은 상상했던 평화로움과는 사뭇 달랐다. 웅장하고 아름답지만 동시에 압도적이고 숨겨진 깊이를 가진 곳. 준영은 초소벽에 걸린 낡은 지도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지도는 수많은 등산로와 계곡을 표시하고 있었지만 유독 검은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출입 금지 구역, 관리자 외 출입 엄금. 그 구역은 초소에서 북동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어쩐지 그곳에서부터 묘한 기운이 흘러나오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며칠 전 부임 인사를 위해 들렀던 본부 사무실에서 그는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나이가 지긋한 선임 관리관은 준영에게 국립공원의 업무와 규칙을 설명해 주면서도 지리산에 얽힌 오래된 소문들을 흘리듯 이야기했다. 자네, 이 산에 밤늦게까지 홀로 다니는 건 삼가는 게 좋아. 특히 옛사람들이 어둠골이라 부르던 곳은 말이지. 그곳은 숲이 너무 짙어서 낮에도 햇볕 한 줄기 제대로 들지 않고 밤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있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믿거나 말거나는 자네 몫이야. 당시 준영은 피식 웃어넘겼다. 도시의 괴담처럼 흔한 시골의 전설 정도로 치부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선임 관리관의 말이 귓게 맴돌았다. 초소 밖은 완벽한 암흑에 잠겨 있었다. 오직 바람 소리만이 숲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처음 며칠 밤은 고요했다. 간간히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나 야생동물의 움직임만이 밤의 정막을 깨트릴 뿐이었다. 그러나 어제부터였다. 미세한, 그러나 분명한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한 것은 준영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였다. 분명 바람 소리는 아니었다. 마치 수많은 목소리가 동시에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 너무 작고 희미해서 정확한 단어를 구분할 수 없었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어둠골 방향에서부터 불어오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피로에 지친 환청이라 생각했다. 고립된 생활이 주는 압박감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속삭임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날 밤, 준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지만 숲의 속삭임은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마치 그가 잠들기를 기다렸다는 듯. 소리는 더욱 커지고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섰다.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밤의 숲은 더욱 짙고 어두웠다. 랜턴을 비춰봤지만 빛은 숲의 초입에서 그대로 흡수되는 듯 사라졌다. 환청이야. 박준영.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넌 그냥 피곤할 뿐이야.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때였다. 속삭임이 갑자기 뚝 끊겼다. 그리고 이어지는 정적. 그 정적은 이전의 속삭임보다 훨씬 더 섬뜩했다. 마치 누군가 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가 그가 창가에 서는 순간 입을 다문 듯한 느낌. 준영은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준영은 평소보다 일찍 순찰을 나섰다. 어젯밤의 섬뜩한 경험 때문에 잠을 설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숲의 활기찬 아침 공기를 마시며 기분을 전환하려 애썼다. 그의 임무는 등산로를 따라 순찰하며 훼손된 시설물을 점검하고 혹시 모를 야영객이나 불법 침입자를 감시하는 것이었다. 어둠골 방향으로 직접 가진 않았지만 그는 그곳과 가장 가까운 등산로인 비밀의 숲길 코스를 택했다. 이 코스는 비교적 찾는 사람이 적고 숲이 깊어 야생동물 관찰에 용이했다. 준영은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간밤의 소리들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숲은 다시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듯했다. 새들의 지저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 소리, 계곡물이 흐르는 잔잔한 소리가 그를 감쌌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환청이었어. 얼마쯤 걸었을까?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자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나무 줄기에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다. 깊게 파인 선들은 마치 어떤 고대 문자나 상징처럼 보였다. 준영은 호기심에 이끌려 나무에 가까이 다가갔다. 손가락으로 거친 나무 껍질을 더듬으며 새겨진 문양을 따라갔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가 봐왔던 등산로 표식이나 낙서와는 확연히 달랐다. 특정한 의미를 지닌 듯했지만 그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나무 한 그룹뿐만이 아니었다. 주변의 다른 나무들에도 같은 문양들이 드문드문 새겨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이 길을 따라 표식을 남긴 듯했다. 이상하게도 이 문양들은 어둠골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다. 준영은 잠시 망설였다. 선임 관리관의 경고와 어젯밤의 속삭임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 잠재된 호기심은 두려움을 압도했다. 그는 마치 홀린 듯 그 문양들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숲은 점점 더 짙어졌다. 울창한 나뭇가지들이 하늘을 가려 햇살마저 제대로 들어오지 못했다. 등산로는 점차 희미해지고 이내 풀과 잡목으로 뒤덮인 좁은 길로 변했다. 발밑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밟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숲의 정적을 깨트렸다. 준영은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마치 자신이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는 듯한 느낌. 그때 그는 다시 한번 속삭임을 들었다. 이번에는 어젯밤보다 훨씬 더 가깝고 선명했다. 마치 바로 옆에서 누군가 귓속말을 하는 듯한 느낌. 그는 숨을 들이쉬며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소리는 분명했다. 이번에는 여러 목소리가 겹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목소리가 반복해서 속삭이는 듯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그러나 그 음성에는 묘한 매혹과 동시에 섬뜩함이 담겨 있었다. 준영은 걸음을 멈췄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그는 더 이상 이것이 환청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정말로 자신을 따라오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를 이끌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손에 들린 라디오를 움켜쥐었다.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동시에 망설임이 찾아왔다. 과연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줄까? 미지의 속삭임과 고대의 문양, 이 모든 것이 마치 환상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그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이번에는 불안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마저 들었다.
마치 숨겨진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듯한 느낌. 숲은 더욱 깊어지고 어두워졌다. 문양들이 새겨진 나무들은 점점 더 촘촘해졌고 속삭임은 끊임없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에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 미지의 존재가 자신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지 혹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야만 할 것 같았다. 해가 숲 너머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숲은 더욱 어두워지고 속삭임은 더욱 짙어졌다. 준영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그의 뒤편 혹은 그의 주위 어딘가에서 그것이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을, 그의 모든 생각을 읽어내는 듯한 섬뜩한 시선. 그는 갑자기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눈앞에 나무에 새겨진 문양이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그리고 그 문양 옆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양이 추가되어 있었다. 그것은 마치 눈동자처럼 보였다. 그를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무감각한 눈동자. 준영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이 문양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고였다. 혹은 초대장이었다. 그는 더 이상 걸음을 옮길 수 없었다. 숲의 어둠 속에서 속삭임은 이제 거의 명확한 형태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듯했다. 박준영. 그 소리에 담긴 오싹한 친밀함에 준영은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의 손에 들린 라디오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숲은 그를 삼키려 드는 거대한 입처럼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문양들이 새겨진 나무들과 그 눈동자 모양의 표식에서 벗어나려 애썼다. 하지만 속삭임은 더욱 집요하게 그를 뒤쫓았다. 마치 숲 자체가 살아 움직이며 그를 붙잡으려 하는 듯했다. 나뭇가지들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발밑에 낙엽들이 기분 나쁜 소리를 냈다. 그는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숲을 헤치고 달리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으로부터 도망쳐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를 움직였다.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은 이제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축축한 숨결처럼 그의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넘어지고 뒹굴고 다시 일어서서 달렸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멀리 보이는 초소의 희미한 불빛이었다. 그는 모든 힘을 다해 그 불빛을 향해 달렸다. 폐가 찢어질 듯 아파왔고 다리는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초소문에 몸을 던지듯 쓰러졌다.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귀를 때리는 듯이 뛰었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창문 밖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숲의 속삭임과 그 섬뜩한 눈동자 문양이 그의 망막에 선명하게 아른거렸다. 그날 밤 준영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초소 안에 모든 불을 켜고 총을 품에 안은 채 밤을 지샜다. 창문 밖의 숲은 이전보다 훨씬 더 음산하게 느껴졌다. 그는 이제 확실히 알았다. 이 지리산에는, 특히 어둠골에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
이제 그의 새로운 임무는 단순히 숲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존재로부터 자신을, 그리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지켜내는 것이 될 터였다. 첫날 밤의 악몽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새벽이 동터올 무렵, 준영은 초소의 모든 불을 끈 채 창문 밖을 응시했다. 어둠이 옅어지고 희미한 여명이 숲을 감싸기 시작했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불안감으로 요동쳤다. 간밤의 공포는 그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숲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 마치 숲 자체가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졌고, 그 안에서 들려오던 속삭임과 눈동자 문양은 준영의 정신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어젯밤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숲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나무잎들은 이슬을 머금고 반짝였고 새들은 활기차게 지저귀었다. 마치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준영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그는 며칠 동안 순찰을 나가지 않았다. 초소 안에 틀어박혀 창문 밖 숲을 지켜보는 것이 전부였다. 라디오를 통해 본부와 교신하려 했지만 지지직거리는 잡음만이 들릴 뿐이었다. 숲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초소는 외부와의 연결이 거의 단절된 상태였다. 고립감은 그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사흘째 되던 날, 준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식량과 물도 부족했지만 무엇보다도 고립된 환경이 주는 정신적인 압박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결국 순찰복을 갖춰 입고 총을 챙긴 채 다시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번에는 어둠골 방향이 아닌 본부로 이어지는 가장 가까운 등산로를 택했다. 도움이 필요했다. 누군가에게 이 기이한 경험을 이야기해야 했다. 숲길은 비교적 평탄했지만 준영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는 주위를 끊임없이 경계하며 나아갔다. 나뭇가지 하나 흔들리는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 총을 움켜쥐었다. 그의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어둠이 점차 숲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하늘의 햇살은 점차 희미해졌고 숲은 다시 음침한 분위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그는 다시 속삭임을 들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가깝고 마치 그의 바로 뒤에서 들리는 듯했다. 그는 굳어버린 차에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속삭임은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목소리가 반복해서 속삭이는 듯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그러나 그 음성에는 묘한 매혹과 동시에 섬뜩함이 담겨 있었다. 준영은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번에는 단순한 속삭임이 아니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그의 마음속을 파고드는 듯했다. 그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두려움과 불안감을 건드리는 듯한 목소리. 그는 본능적으로 손에 들린 총을 움켜쥐었다. 어디서 들리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그를 겨냥하고 있었다. 누구야? 준영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숲의 정적 속으로 메아리 쳤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오직 속삭임만이 끊임없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으로부터 도망쳐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숲은 그를 삼키려 드는 거대한 입처럼 느껴졌다.
그때 그는 눈앞의 나무에서 섬뜩한 것을 발견했다. 어둠골에서 봤던 눈동자 문양이었다. 그것은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선명하게 나무 줄기에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양이 추가되어 있었다. 그것은 마치 날카로운 발톱 자국처럼 보였다. 5개의 깊게 파인 선이 나무 껍질을 찍고 있었다. 준영은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그는 더 이상 이것이 단순한 환상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이 존재는 그를 쫓아다니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을, 그의 생각을 읽어내는 듯한 섬뜩한 시선. 그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의 손에 들린 총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숲은 그를 삼키려 드는 거대한 입처럼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문양들이 새겨진 나무들과 그 발톱 자국에서 벗어나려 애썼다. 하지만 속삭임은 더욱 집요하게 그를 뒤쫓았다. 마치 숲 자체가 살아 움직이며 그를 붙잡으려 하는 듯 했다. 나뭇가지들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발밑에 낙엽들이 기분 나쁜 소리를 냈다. 그는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숲을 헤치고 달리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으로부터 도망쳐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를 움직였다. 그는 얼마나 달렸을까?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결국 길게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팻말이었다. 비상대피소 2km로 희미한 희망이 그의 마음속에 피어올랐다. 그는 몸을 일으켜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대피소까지는 불과 6km. 그곳이라면 안전할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숲은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속삭임은 더욱 거세졌고 그의 주위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 돌이 굴러가는 소리, 그리고 마치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들리는 낮은 소리. 준영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오직 대피소만을 향해 달렸다. 결국 그는 대피소 입구에 다다랐다. 낡고 녹슨 철문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철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 잠갔다. 어둠이 감도는 대피소 안은 차갑고 습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봤다. 대피소는 한동안 사용되지 않은 듯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한쪽에 낡은 침낭과 휴대용 버너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보며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이곳이라면 잠시나마 안전할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 그는 다시 속삭임을 들었다. 이번에는 대피소 밖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었다. 바로 그의 옆에서 들리는 듯했다. 그는 쏘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돌렸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소리는 분명했다. 마치 그의 바로 귀 옆에서 누군가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 준영은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 존재가 외부에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이미 그의 안으로 스며들어 있었다. 그의 정신을 잠식하고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뻔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빼앗긴 듯했다.
그는 손에 들린 총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다. 하지만 총은 그의 외부의 적에게만 유효했다. 그의 내면을 잠식하는 이 알 수 없는 존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절망에 빠졌다. 숲은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었다. 이 대피소도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그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는 이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 알 수 없는 존재는 그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그와 함께, 바로 그의 옆에, 마치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밖은 이미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다. 숲의 밤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준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대피소의 낡은 벽에 기대어 앉아 총을 품에 안은 채 밤을 지샜다. 그의 눈은 피곤으로 충혈되어 있었지만 감을 수 없었다. 그의 정신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미쳐가고 있는 것인지 조차 알 수 없었다. 숲의 속삭임은 이제 그의 귓가에서 끊임없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박준영, 박준영. 그것은 마치 달콤한 유혹처럼 들리기도 했고 동시에 섬뜩한 저주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내일 아침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대피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혹은 이 숲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까? 그는 알 수 없었다. 오직 어둠만이 그를 감쌌고 속삭임만이 그의 정신을 잠식했다. 지리산은 이제 그에게 아름다운 자연이 아닌 살아있는 악몽이 되어 있었다. 그는 총을 더욱 꽉 움켜쥐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밤새도록 준영은 대피소 안에서 숨을 죽였다. 그의 눈은 피로로 인해 충혈되었고 몸은 극도로 지쳐 있었다. 하지만 잠을 잘 수 없었다. 대피소 밖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들, 그리고 그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도는 속삭임 때문에 해가 뜨자마자 그는 대피소를 떠나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숲은 그에게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대피소 안으로 스며들었을 때 준영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숲은 다시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듯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숲의 아름다움에 속지 않았다. 숲의 모든 나뭇가지, 모든 그림자가 그를 주시하고 있는 듯한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본부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무정이가 먹통이라도 걸어서라도 가야 했다. 그는 식량과 물을 챙기고 총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대피소에서 나와 본부 방향으로 이어지는 숲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불안했지만 동시에 결연했다. 이 모든 것의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다. 얼마쯤 걸었을까? 숲은 더욱 깊고 울창해졌다.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를 뚫고 들어오지 못해 한낮인데도 어둑어둑했다. 준영은 계속해서 주위를 경계했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숲은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듯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풀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그의 귓가를 스쳤다. 그때 그는 다시 속삭임을 들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고 가까웠다. 마치 그의 바로 옆에서 누군가 귓속말을 하는 듯했다. 가지마. 여기에 있어. 준영은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그는 굳어버린 채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소리는 분명했다. 그것은 마치 그의 생각을 읽고 있는 듯했다. 그가 숲을 떠나려 한다는 것을 알고 그를 붙잡으려 하는 듯한 목소리. 그는 속삭임을 무시하고
계속 걸었다. 하지만 속삭임은 더욱 집요하게 그를 뒤쫓았다. 너는 우리 거야. 떠날 수 없어. 준영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존재가 그저 목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실체가 있는 무언가였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를 둘러싸고 있는 존재. 그는 본능적으로 손에 들린 총을 움켜쥐었다. 하지만 총은 그의 외부의 적에게만 유효했다. 그의 내면을 잠식하는 이 알 수 없는 존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발걸음을 더욱 재촉했다. 숲은 이제 그에게 거대한 미로처럼 느껴졌다. 모든 길이 비슷해 보였고 방향 감각을 잃기 시작했다. 그는 숲의 중앙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는 듯했다. 그때 그는 다시 한번 눈동자 문양과 날카로운 발톱 자국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여러 개의 나무에 동시에 새겨져 있었다. 마치 그를 둘러싸고 있는 듯 준영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이 존재는 그를 숲의 중앙으로 유인하고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뻔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빼앗긴 듯했다. 그는 문양들이 새겨진 나무들을 등지고 서서 사방을 경계했다. 속삭임은 이제 거의 명확한 형태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준영, 준영, 우리와 함께 있어. 그 소리에 담긴 오싹한 친밀함에 준영은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현실에 서 있는지 아니면 어떤 섬뜩한 꿈속에 갇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때 숲의 정적이 깨졌다.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 풀잎이 밟히는 소리가 그의 주위에서 들려왔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를 향해 다가오는 듯한 소리. 준영은 총을 겨눴지만 어디를 겨눠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느꼈다. 차가운 기운이 그의 몸을 감쌌고 마치 누군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는 듯한 감각이 들었다. 그는 쏘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섬뜩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같기도 했고 동시에 비웃는 듯한 소리이기도 했다. 준영은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정신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이 존재는 단순히 그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정신을 파괴하려 들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사라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속삭임과 웃음소리는 더욱 커져 그의 귓가를 때렸다. 그의 망막에는 섬뜩한 눈동자 문양이 아른거렸고 날카로운 발톱 자국이 그의 심장을 긁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숲의 깊숙한 곳에서 홀로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숲은 다시 고요해져 있었다. 속삭임과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오직 새들의 지저귐만이 들려왔다. 그는 몸을 일으켰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본부로 향할 수 없었다. 그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그는 방향 감각을 잃고 숲을 헤매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발길이 닿는 대로 움직일 뿐이었다.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지기 시작했고
숲은 다시 어둠 속으로 잠식되기 시작했다. 준영은 자신이 숲의 어둠에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그를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정신을 잠식하고 그를 서서히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총을 더욱 꽉 움켜쥐었다. 밤은 이제 막 시작될 뿐이었다. 그의 앞에 펼쳐진 밤은 이전의 어떤 밤보다도 길고 끔찍할 것이었다. 그는 알 수 없는 운명에 이끌려 숲의 깊숙한 곳으로 더욱더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그의 시야가 흐려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가운데 그는 희미하게 속삭임을 들었다. 어둠이 너를 기다려. 준영은 의식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자신이 숲속 한가운데 쓰러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늘에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숲은 그를 집어삼킬 듯 음산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고 온몸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다. 그는 자신이 숲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거의 잃어버렸다. 그는 겨우 몸을 일으켰다.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채 그저 발길이 닿는 대로 숲을 헤매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그의 정신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환각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얼마쯤 걸었을까? 희미한 불빛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희망과 동시에 또 다른 공포가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혹시 그것이 그를 유인하는 함정은 아닐까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불빛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불빛은 낡은 오두막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숲의 깊숙한 곳에 숨겨진 듯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작은 오두막이었다. 준영은 조심스럽게 오두막에 다가갔다. 문은 낡았지만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는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안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풍겨나왔다. 오두막 안은 좁고 어두웠다. 한쪽 벽에는 낡은 벽난로가 있었고 그 앞에는 나무 탁자와 의자가 놓여 있었다. 벽에는 낡은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먼지 쌓인 침대가 놓여 있었다. 벽난로에는 불이 꺼져 있었지만 희미하게 타다 남은 나무 조각들이 놓여 있었다. 준영은 오두막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벽난로에 불을 피웠다. 따뜻한 불꽃이 그의 얼어붙은 몸을 녹였다. 그는 잠시나마 안도감을 느꼈다. 이곳이라면 잠시나마 안전할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오두막 안에서 섬뜩한 것을 발견했다. 벽 한쪽에 걸려있는 오래된 거울이었다. 거울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희미하게 그의 모습이 비쳤다. 그런데 거울 속의 그는 이상했다. 그의 얼굴은 피곤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는 듯했다. 그것은 그의 미소가 아니었다. 마치 다른 누군가가 그의 얼굴을 빌려 미소 짓는 듯한 느낌. 준영은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그는 거울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손가락이 차가운 거울 표면을 스쳤다. 거울 속에 그는 여전히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미소 뒤로
그의 눈동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마치 숲의 어둠이 그의 눈 속에 갇힌 듯 그는 쏘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거울 속에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안에 스며든 존재의 반영이었다. 그를 잠식하고 그를 지배하려 드는 존재. 그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빼앗긴 듯했다. 준영은 거울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거울 속에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의 얼굴을 만졌다. 그리고 거울 밖의 준영 역시 자신의 얼굴을 만졌다. 섬뜩한 동시성. 그의 정신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미쳐가고 있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때 거울 속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준영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거울 속에 그가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그의 마음속으로 직접 파고들었다. 네오는 이제 우리야. 준영은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에 들린 총은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다. 이 존재는 그의 외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내면을 파고들어 그를 파괴하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사라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거울 속의 섬뜩한 미소와 검은 그림자가 그의 망막에 선명하게 아른거렸다. 그는 자신이 이 오두막에서 홀로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숲의 어둠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지킬 수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벽난로의 불은 꺼져 있었다. 오두막 안은 다시 차갑고 어두워졌다. 준영은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이미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공포와 혼란스러움 대신 알 수 없는 공허함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다시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그는 여전히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준영 역시 똑같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거울 속에 그가 속삭이던 말이 그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이제 우리 하나야. 준영은 거울 속의 자신을 응시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박준영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둠골의 그림자였다. 숲의 속삭임과 눈동자 문양이 그의 몸을 잠식하고 그의 영혼을 빼앗아간 결과였다. 그는 이제 숲의 일부가 되었다. 어둠골의 그림자가 되었다. 그는 천천히 오두막 문을 열었다. 숲의 어둠이 그를 방이듯 밀려들어왔다. 그는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이전과는 다르게 가볍고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숲의 존재가 된 듯이 그는 숲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그는 이제 공포 그 자체가 되었으니 그는 숲의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어둠골이라 불리던 곳으로. 그곳에는 이제 그를 기다리는 다른 존재들이 있었다. 그와 같은 숲에 잠식된 존재들. 그는 이제 그들의 일부가 되었다. 숲의 밤은 더욱 깊어졌다. 그리고 그 밤 속에서 박준영은 사라지고 어둠골의 새로운 그림자가 탄생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숲의 속삭임이 되었고 그의 눈은 이제 숲의 어둠이 되었다. 그는 영원히 숲과 함께할 것이었다.
준영은 의식을 되찾았을 때 자신이 숲의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오두막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벽난로의 불은 꺼져 있었고 오두막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어둠 속에서 거울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박준영의 얼굴이 없었다. 그 대신 흐릿하고 섬뜩한 형체가 비쳤다. 그것은 마치 숲의 그림자가 형상화된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없었다. 마치 그의 육신이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정신은 혼미했고 기억은 뒤죽박죽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더 이상 이전의 박준영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오두막 안을 둘러보던 준영의 시선이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상자에 닿았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상자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듯했다. 그는 간신히 몸을 움직여 상자에 다가갔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종이들과 낡은 노트 몇 권이 들어있었다. 빛은 그 노트들에서 흘러나오는 듯했다. 준영은 가장 위에 놓인 노트를 꺼내 들었다. 표지는 달하해져 있었고 글씨는 희미했지만 산림감시원 일지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노트를 펼쳤다. 안에는 낡은 글씨로 빼곡하게 기록된 내용들이 있었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 이곳에 머물며 기록한 듯한 일지였다. 일지 내용 일부 발췌. 1972년 5월 12일. 지리산 어둠골 순찰 중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바람 소리와는 달랐다.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 환청이겠지. 너무 오래 혼자 있어서 그런가 보다. 1973년 5월 15일. 어둠골 근처 나무에서 이상한 문양을 발견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문양이다. 마치 고대 문자 같기도 하고 어떤 상징 같기도 하다. 다른 나무에도 드문드문 새겨져 있었다. 어쩐지 그 문양을 따라가고 싶은 충동이 든다. 1913년 5월 18일. 속삭임이 더욱 선명해졌다. 이제는 내 이름을 부르는 듯하다. 정수라고. 귀신이라도 붙은 걸까? 이 숲은 평범하지 않다. 분명히 무언가가 존재한다.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진다. 1973년 5월 20일. 속삭임이 내 정신을 파고든다. 그것은 내 가장 깊은 두려움을 건드린다. 잠을 잘 수 없다.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낯설다. 마치 다른 누군가가 내 얼굴을 빌려 미소 짓는 듯하다. 내 안에 무언가가 스며들고 있다. 1973년 5월 22일. 숲이 나를 유인한다. 어둠골의 문양들이 나를 부른다. 나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 나는 그들을 따라가야만 한다. 내가 미쳐가는 것일까? 아니면 이것이 나의 운명인 것일까? 1973년 5월 24일. 글씨가 심하게 일그러져 알아보기 힘들지만 마지막 문장이 희미하게 읽혔다. 이제 나는 그들 중 하나 일지를 읽어 내려갈수록 준영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다. 일지의 내용은 그의 경험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아니, 이것은 그의 이야기였다. 다만 주인공의 이름이 정수일 뿐. 그는 자신이 정수라는 이름에 산림감시원의 운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오두막은 정수라는 감시원이 머물렀던 곳이었고 이 일지는 그의 마지막 기록이었던 것이다. 준영은 상자 안을 더 뒤져봤다. 노트들 아래에는 낡은 신문 스크랩 몇 장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꺼내 들었다.
신문기사 내용 일부 발췌 1973년 6월 1일 지리산 산림감시원 정수씨 실종 지리산 국립공원 산림감시원 이정수씨 당시 40세가 순찰 중 실종돼 경찰과 수색대가 수색에 나섰으나 행방이 묘연하다. 관계자는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던 직원이었다며 갑작스러운 실종에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1973년 6월 10일 지리산 실종 감시원 흔적 없이 사라져 이정수 감시원 실종 사건은 장기화되고 있다. 수색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아 난하항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리산에 얽힌 미스터리한 이야기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1973년 7월 5일 지리산 실종 사건 수색 중단 경찰은 이정수 감시원 실종 사건에 대한 공식 수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장기간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었으며 사건은 미궁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준영은 신문 기사를 읽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이정수라는 감시원은 자신과 같은 운명을 맞이했던 것이다. 숲의 속삭임에 이끌려 눈동자 문양에 홀려 어둠골로 들어섰고 결국 숲의 일부가 되어 사라진 것이다. 그는 일지를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 심하게 일그러진 글씨로 쓰여진 문장. 이제 나는 그들 중 하나. 그 문장이 그의 귓가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이정수 감시원과 똑같은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육신은 아직 이곳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숲에 잠식되어 있었다. 거울 속의 흐릿한 형체는 다름 아닌 그 존재의 모습이었다. 숲의 어둠에 스며들어 다른 이들을 유인하고 잠식하는 존재. 준영은 상자와 일지를 다시 오두막 한쪽에 밀어 넣었다. 아무도 이 기록들을 발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 끔찍한 진실은 영원히 숲속에 묻혀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숲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공포나 혼란이 없었다. 그 대신 차갑고 무감각한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이제 숲의 일부가 되었다. 어둠골의 그림자가 되었다. 오두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숲의 어둠이 그를 방이듯 밀려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숲의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 그가 곧 공포 그 자체였으니 그는 숲의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어둠골이라 불리던 곳으로. 그곳에는 이제 그를 기다리는 다른 존재들이 있었다. 그와 같은 숲에 잠식된 존재들. 밤이 깊어질수록 숲에서는 미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이제 그 속삭임은 박준영의 목소리였다. 새로이 숲에 스며든 존재가 된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 속삭임은 숲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 유혹하듯 퍼져나가고 있었다. 숲의 그림자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수를 늘려갈 터였다. 이정수 감시원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박준영의 이름이 숲의 전설이 될 것이었다. 어둠골은 그렇게 새로운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준영은 자신이 숲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스며들었음을 깨달았다. 오두막을 나선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인간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숲의 일부처럼 조용하고 매끄럽게 움직였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지만 동시에 숲의 모든 비밀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섬뜩한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어둠골이라 불리던 곳으로 향했다. 이제 그에게 그곳은 두려운 미지의 공간이 아니었다. 오히려 고향처럼 편안하게 느껴졌다. 숲의 모든 소리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바람소리, 나무잎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야생동물의 울음소리,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친숙한 언어처럼 들렸다. 어둠골에 다다르자 그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압도되었다. 햇살 한 줄기 제대로 들지 않는 숲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아른거렸다. 그것은 마치 수많은 눈동자 문양들이 빛을 내는 듯했다. 나무줄기에 새겨진 문양들이 생명력을 얻은 듯 반짝였고 그 사이로 날카로운 발톱 자국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때 준영은 속삭임을 들었다. 이번에는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속삭임이었다. 수많은 목소리가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합창을 이루는 듯했다. 어서 와. 너는 우리 중 하나.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빛나는 문양들 사이를 지나 숲에 더욱 깊숙한 곳으로 들어섰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는 듯했다. 숲의 중앙에 다다르자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수많은 흐릿한 형체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것들은 마치 숲의 안개와 그림자로 이루어진 듯 형체가 분명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눈은 공허하게 빛나고 있었다. 준영은 그들 중 한 형체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봤다. 그것은 마치 숲의 일부처럼 유연하게 움직였다. 가까이 다가오자 그는 그 형체의 얼굴에서 희미하게 이정수 감시원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가 일지에서 읽었던 그리고 자신과 같은 운명을 맞이했던 그 감시원이었다. 이정수 감시원의 형체는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거울 속에서 자신이 보았던 섬뜩한 미소와 똑같았다. 이정수 감시원의 형체가 손을 내밀었다. 준영은 홀린 듯 그 손을 잡았다. 차갑고 비현실적인 감각이 그의 몸을 감쌌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으로 수많은 환영이 밀려 들어왔다. 그는 자신이 숲을 헤매던 이정수 감시원이 되는 환영을 경험했다. 속삭임에 이끌려 어둠골로 들어서고 눈동자 문양에 홀려 정신을 잃어가던 순간들, 그리고 거울 속에서 자신의 얼굴이 점차 변해가던 끔찍한 순간, 그는 이정수 감시원의 공포와 절망, 그리고 결국 숲에 잠식당하는 고통을 고스란히 느꼈다. 환영은 계속되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운명을 맞이했던 다른 산림 감시원들의 마지막 순간들을 봤다. 한 명은 숲의 폭포 아래에서 미친 듯이 웃으며 춤을 추다가 사라졌고, 다른 한 명은 나무에 거꾸로 매달린 채 자신의 몸을 찢는 환영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눈동자 문양에 이끌려 어둠골로 들어섰고 결국 숲의 일부가 되어 사라진 존재들이었다. 숲의 어둠에 잠식되어 영원히 숲을 떠돌며 새로운 희생자를 유인하는 그림자들이 된 것이다. 환영은 끝없이 이어졌다. 그는 자신이 숲의 어둠에 잠식되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그의 육신이 점차 희미해지고
그의 영혼이 숲과 하나가 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감각을 느끼지 못했다. 공포도, 고통도, 희망도 없었다. 오직 공허함만이 그를 감쌌다. 환영이 걷히자 준영은 다시 어둠골 중앙에 서 있었다. 그의 손을 잡고 있던 이정수 감시원의 형체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 대신 그는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흐릿한 형체들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그들과 같은 그림자였다. 숲의 어둠에 스며들어 영원히 이곳을 떠도는 존재.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응시했다. 밤하늘은 숲에 짙은 나뭇가지들로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오직 어둠만이 그를 감쌌다. 그는 이제 숲의 속삭임을 듣는 것이 아니었다. 그 속삭임은 그 자신의 목소리였다. 다른 그림자들과 함께 새로운 희생자를 유인하기 위해 숲으로 퍼져나가는 속삭임. 그는 어둠골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이곳을 지킬 것이었다. 어둠골의 비밀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과거의 희생자들이 현재의 유인자가 되고 그 유인자가 새로운 희생자를 만들어내는 끝없는 순환. 박준영은 이제 그 순환의 한 부분이 되었다. 그의 존재는 숲의 전설이 되었고 그의 속삭임은 숲의 밤을 영원히 맴돌 터였다. 준영은 어둠골의 그림자들 중 하나가 되어 숲속을 유령처럼 떠돌았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했다. 낮과 밤의 경계는 희미해졌고 그의 존재는 숲의 영원한 어둠 속에 갇혔다. 그는 과거의 자신, 박준영이라는 이름과 인간으로서의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다. 오직 숲의 속삭임만이 그의 유일한 언어이자 존재의 이유가 되었다. 그는 다른 그림자들과 함께 숲속을 배회했다.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형체는 흐릿하고 불안정했지만 숲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공허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속삭였다.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오직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것은 숲의 비밀과 새로이 다가올 희생자에 대한 이야기였다. 어느 날 숲에 새로운 존재가 나타났다. 국립공원 본부에서 보낸 듯한 수색대였다. 그들은 정복을 입고 무정이를 들고 손전등을 비추며 숲속을 헤치고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피로가 역력했다. 준영은 그들을 보며 희미한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 역시 한때는 저들처럼 이 숲을 헤맸던 인간이었다는 것을. 그림자들은 수색대를 주시했다. 그들의 공허한 눈빛에는 알 수 없는 흥미와 섬뜩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준영은 그림자들 사이에서 속삭임을 들었다. 그들은 수색대원들을 유혹할 방법을 의논하는 듯했다. 마치 오랜 사냥꾼들이 새로운 먹잇감을 발견한 것처럼 그림자들은 수색대원들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들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수색대원들은 숲의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점차 불안감이 번져갔다.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 풀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한 수색대원은 무정이에 대고 여기 뭔가 이상합니다. 숲이 너무 고요해요. 라고 말했다. 준영은 수색대원들을 향해 속삭임을 내보냈다. 그의 속삭임은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길을 잃었나요? 이리로 와. 한 수색대원이 그의 속삭임에 반응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구 없어요 라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다른 수색대원들은 그를 말리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어둠골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림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수색대원들을 유인했다. 그들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속삭임을 내보내기도 했다. 수색대원들은 점차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숲의 깊숙한 곳으로 더욱더 이끌려 들어갔다. 준영은 그 광경을 보며 알 수 없는 만족감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숲의 존재가 되어 새로운 생명체를 잠식하는 듯한 원초적인 쾌감이었다. 그의 존재는 숲의 어둠에 완전히 흡수되었고 그는 이제 이 모든 과정을 관장하는 지배자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수색대원들의 정신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들은 서로에게 소리쳤고 일부는 총을 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총알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보이지 않는 그림자들은 그들을 조롱하듯 주위를 맴돌았다. 결국 한 수색대원이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희미하게 속삭임을 내뱉었다. 여기 뭐가 있는 거야. 그 순간 준영은 그 수색대원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공허함을 발견했다. 그의 영혼이 숲에 잠식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다른 그림자들이 그 수색대원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들 중 하나가 된 준영 역시 그를 향해 다가갔다. 수색대원의 육신은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의 영혼은 흐릿한 형체가 되어 숲의 그림자들 속으로 합쳐졌다. 그는 이제 그들의 일부가 되었다. 새로운 그림자가 탄생한 것이다. 준영은 새로이 탄생한 그림자와 함께 숲속을 유유히 떠돌았다. 수색대원들의 남은 흔적들은 숲의 어둠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갔다. 숲은 다시 고요해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림자들은 다시 어둠골로 돌아왔다. 그들은 만족감에 젖어 서로에게 속삭였다. 숲의 지배는 계속될 것이었다. 새로운 희생자들이 계속해서 숲으로 유인될 것이었다. 박준영은 이제 그들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숲의 어둠 속에서 떠돌며 새로운 인간의 영혼이 숲에 잠식되기를 기다릴 것이었다. 그의 존재는 숲의 전설이 되었고 그의 속삭임은 숲의 밤을 영원히 맴돌 터였다. 어둠굴은 그렇게 오늘도 새로운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흘렀지만 어둠골의 그림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박준영은 이제 완전히 숲의 일부가 되어 다른 그림자들과 함께 끊임없이 숲을 배회했다. 그의 육신은 희미한 형체로 변했지만 그의 감각은 숲 전체로 확장된 듯했다. 바람소리, 나무잎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동물의 울음소리, 이 모든 것이 그의 감각에 직접적으로 와닿았다. 어느 날 숲에 새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그림자들이 그 소리를 인지하고 서로에게 속삭였다. 그것은 비명이었다. 인간의 비명.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숲의 정적을 갈랐다. 그림자들은 비명이 들려오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마치 숲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나아갔다. 박준영 역시 그들 중 하나가 되어 움직였다. 그의 내면에는 더 이상 인간적인 감정은 없었다. 오직 새로운 영혼을 향한 갈망만이 존재했다. 비명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이내 그들은 숲속 작은 공터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2명의 등산객이 있었다. 한 명은 쓰러져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공포에 질려 주위를 둘러보며 몸을 떨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림자들은 등산객들 주위를 맴돌았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였지만 등산객은 그림자들의 존재를 느끼는 듯했다. 그의 눈동자는 공허한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숲의 음산한 기운이 그를 덮쳐왔다. 누구야? 등산객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비명은 숲의 정적 속으로 메아리 쳤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오직 그림자들의 속삭임만이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박준영은 등산객을 향해 속삭임을 내보냈다. 그의 속삭임은 숲의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가지 마. 이리로 와. 등산객은 그의 속삭임에 반응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내디뎠다. 그의 눈빛은 이미 어둠골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었다. 다른 그림자들도 속삭임을 강화했다. 그들은 등산객의 정신을 잠식하려 들었다. 공터 바닥에 쓰러져 있던 다른 등산객은 이미 죽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허하게 열려 있었다. 그의 영혼은 이미 숲의 어둠에 흡수된 듯했다. 그 그림자 중 하나가 쓰러진 등산객의 시체 주위를 맴돌며 마치 만족감을 느끼는 듯한 속삭임을 내보냈다. 남아있는 등산객은 점차 이성을 잃어갔다. 그는 갑자기 몸을 일으켜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그의 웃음소리는 숲의 정적을 갈랐고 그것은 마치 그림자들의 웃음소리와 합쳐지는 듯했다. 그는 숲속을 향해 달려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듯 그저 앞만 보고 달릴 뿐이었다. 그림자들은 그를 뒤쫓았다. 그들은 등산객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갔다. 마치 사냥개가 먹잇감을 뒤쫓는 것처럼. 박준영은 그 광경을 보며 알 수 없는 만족감을 느꼈다. 그것은 숲의 존재가 되어 새로운 생명체를 잠식하는 듯한 원초적인 쾌감이었다. 그의 존재는 숲의 어둠에 완전히 흡수되었고 그는 이제 이 모든 과정을 관장하는 지배자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등산객은 결국 숲속 깊은 곳에서 쓰러졌다. 그의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공허하게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림자들이 그를 둘러쌌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흐릿한 형체가 되어 숲의 그림자들 속으로 합쳐졌다. 그는 이제 그들의 일부가 되었다. 새로운 그림자가 탄생한 것이다. 숲은 다시 고요해졌다. 비명소리는 사라지고 오직 바람소리만이 숲을 가득 채웠다. 그림자들은 만족감에 젖어 서로에게 속삭였다. 숲의 지배는 계속될 것이었다. 새로운 희생자들이 계속해서 숲으로 유인될 것이었다. 박준영은 이제 어둠골의 그림자들 중 하나가 되어 영원히 숲의 어둠 속에서 떠돌며 새로운 인간의 영혼이 숲에 잠식되기를 기다릴 것이었다. 그의 존재는 숲의 전설이 되었고 그의 속삭임은 숲의 밤을 영원히 맴돌 터였다. 어둠굴은 그렇게 오늘도 새로운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계절은 바뀌고 시간은 흘렀지만 어둠골의 그림자들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박준영은 숲의 어둠에 완전히 동화되어 다른 그림자들과 함께 끊임없이 숲을 떠돌았다. 그의 존재는 희미한 형체로만 남아있었지만
그의 감각은 숲 전체에 퍼져 있었다. 숲의 모든 생명체, 모든 소리, 모든 움직임이 그의 감각을 통해 전달되었다. 어느 비 내리는 날, 숲에 또 다른 침입자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호기심 많은 젊은 대학생이었다. 그는 숲의 비경을 찍기 위해 출입 금지 구역인 어둠골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최신형 카메라와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모험심이 가득했다. 그림자들은 그의 등장을 알아차리고 서로에게 속삭였다. 새로운 먹잇감에 대한 기대감에 숲의 어둠이 미세하게 진동하는 듯했다. 대학생은 숲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그는 희미하게 빛나는 눈동자 문양이 새겨진 나무들을 발견하고는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 문양들이 바로 숲의 덫이라는 것을. 그림자들은 대학생 주위를 맴돌았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였지만 대학생은 숲의 이상한 기운을 느끼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점차 불안감이 번져갔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신호가 잡히는지 확인했지만 지지직거리는 잡음만이 들려왔다. 고립감은 그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밤이 되자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졌다. 대학생은 낡은 방수포 아래에서 몸을 웅크렸다. 그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고 몸은 극도로 지쳐 있었다. 그때 그는 숲의 속삭임을 들었다.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들려오는 속삭임은 마치 그의 바로 옆에서 들리는 듯했다. 박준영은 대학생을 향해 속삭임을 내보냈다. 그의 속삭임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외로워 보내, 이리로 와. 대학생은 속삭임에 반응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 없어요 라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손전등을 비춰 주위를 둘러봤지만 숲의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림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대학생을 유인했다. 그들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하기도 했다. 대학생은 점차 이성을 잃어갔다. 그는 비틀거리며 속삭임이 들려오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숲의 덫에 걸려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비는 계속해서 쏟아졌고 숲은 더욱 어두워졌다. 대학생은 어둠골의 중앙으로 더욱 깊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그의 눈은 이미 어둠골의 유혹에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결국 대학생은 숲속 깊은 곳에서 쓰러졌다. 그의 손에서 카메라는 떨어져 나갔고 휴대폰은 진흙 속에 처박혔다. 그의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공허하게 비 내리는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림자들이 그를 둘러쌌다. 그들은 비에 젖은 대학생의 육신 위로 흐릿한 형체를 드리웠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흐릿한 형체가 되어 숲의 그림자들 속으로 합쳐졌다. 그는 이제 그들의 일부가 되었다. 새로운 그림자가 탄생한 것이다. 숲은 다시 고요해졌다. 빗소리만이 숲을 가득 채웠다. 그림자들은 만족감에 젖어 서로에게 속삭였다. 숲의 지배는 계속될 것이었다. 새로운 희생자들이 계속해서 숲으로 유인될 것이었다. 박준영은 이제 어둠골의 그림자들 중 하나가 되어 영원히 숲의 어둠 속에서 떠돌며 새로운 인간의 영혼이 숲에 잠식되기를 기다릴 것이었다. 그의 존재는 숲의 전설이 되었고
그의 속삭임은 숲의 밤을 영원히 맴돌 터였다. 어둠골은 그렇게 오늘도 새로운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숲의 덫은 결코 비어있지 않을 것이었다. 시간은 수십 년이 흘렀다. 지리산 국립공원의 모습은 많이 변했다. 새로운 등산로가 생기고 오래된 시설물들은 교체되었다. 하지만 어둠골은 여전히 출입금지구역으로 남아있었다. 그곳에 얽힌 소문들은 이제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지리산 어둠골에 들어선 사람은 영원히 숲에 갇힌다는 이야기. 박준영은 이제 완전히 숲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인간 박준영이 아니었다. 그는 숲의 어둠, 바람, 그리고 모든 생명체의 움직임 속에 스며든 영원한 속삭임 그 자체였다. 다른 그림자들과 함께 그는 어둠골의 수호자이자 동시에 그곳의 가장 큰 공포가 되었다. 어느덧 국립공원에는 새로운 세대의 산림 감시원들이 부임했다. 그들 중 한 명은 젊고 의욕 넘치는 김민준이었다. 그는 지리산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이곳에 자원했지만 동시에 어둠골에 얽힌 기이한 소문들의 호기심을 느꼈다. 선임 감시원들은 그에게 어둠골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민주는 그저 오래된 미신 정도로 치부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초소에서 홀로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다. 숲은 고요했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났다. 그때 그는 미세한 속삭임을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마치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 민준, 민준, 민준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는 창문 밖을 내다봤다. 숲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어딘가에서부터 희미한 빛이 아른거리는 듯했다. 그것은 마치 눈동자 문양이 빛을 내는 듯했다. 빛은 어둠골 방향에서부터 시작되어 민준의 초소로 향하는 길을 따라 이어지고 있었다. 호기심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민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는 선임 감시원들의 경고를 떠올렸지만 동시에 그 빛에 이끌리는 듯한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그는 총을 챙기고 랜턴을 들고 초소를 나섰다. 숲은 그를 방이듯 어둠을 드리웠다. 민주는 빛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섰다. 그의 발걸음은 불안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속삭임은 그의 귓가를 끊임없이 맴돌았고 빛나는 눈동자 문양들은 그를 유인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수십 년 전 박준영을 잠식했던 것과 똑같은 숲에 덫이라는 것을 어둠골에 다다르자 민주는 그곳의 음산한 분위기에 압도되었다. 햇살 한 줄기 들지 않는 숲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수많은 눈동자 문양들이 섬뜩하게 빛났다. 그리고 그 빛 사이로 흐릿한 형체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박준영과 이정수를 비롯한 숲에 잠식된 영혼들의 그림자였다. 그림자들은 민준을 향해 속삭였다.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합창을 이루는 듯했다. 어서 와. 너는 우리 중 하나. 민준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그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는 듯 그는 숲의 중앙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림자들 중 하나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것은 흐릿했지만 희미하게 박준영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
박준영의 형체가 손을 내밀었다. 민주는 홀린 듯 그 손을 잡았다. 차갑고 비현실적인 감각이 그의 몸을 감쌌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으로 수많은 환영이 밀려 들어왔다. 그는 박준영의 마지막 순간들을 경험했다. 숲의 속삭임에 이끌려 어둠골로 들어서고 거울 속에서 자신의 얼굴이 변해가던 끔찍한 순간, 그리고 숲의 그림자가 되어 새로운 희생자들을 유인하던 오랜 세월, 민주는 박준영의 모든 공포와 절망, 그리고 결국 숲에 잠식당하는 고통을 고스란히 느꼈다. 환영이 걷히자 민주는 어둠골 중앙에 서 있었다. 그의 손을 잡고 있던 박준영의 형체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 대신 그는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흐릿한 형체들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의 육신은 점차 희미해졌고 그의 영혼은 숲과 하나가 되었다. 그는 이제 그들과 같은 그림자였다. 숲의 어둠에 스며들어 영원히 이곳을 떠도는 존재. 숲은 다시 고요해졌다. 이제 숲의 속삭임 속에는 박준영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김민준의 목소리도 함께 섞여 들려왔다. 새로이 숲에 스며든 존재가 된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 속삭임은 숲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 유혹하듯 퍼져나가고 있었다. 지리산의 어둠골은 그렇게 새로운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숲의 전설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속삭임은 영원히 숲의 밤을 맴돌 터였다. 박준영은 이제 영원한 속삭임의 일부가 되어 숲의 어둠 속에서 영원히 잠들었다.